에어비앤비 매물. 도대체 찾을 수 있는 건 맞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동산 30군데에다가 전화를 돌렸는데도 전부 다 거절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합법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부동산을 막 2주 넘게 돌아다녀도 단 한 군데에서도 저한테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갔던 부동산 사장님들의 이 싸늘한 표정을 아직까지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수강생분들의 합법 에어비앤비 창업을 도와드리면서 이 매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저만의 찐 노하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라. 이게 처음 합법 에어비앤비 시작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막 전화를 네이버 부동산 찾아가지고서는 막 사장님 혹시 이 매물 뭐 에어비앤비 가능할까요? 사장님 제가 에어비앤비 가능한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막 10곳 20곳에다가 열심히 전화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뭐 홍대나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에어비앤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하루에 이런 전화를 몇 건이나 받을까요? 뭐 진짜 어떤 부동산 사장님은 하루에 막 20건 30건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사님들한테는 이런 전화가 오는 게 거의 스팸 전화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보험 가입하실 생각 있나요? 혹시 뭐 통신사 바꿀 생각 있나요? 막 이런 전화가 오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전화가 하루에 10통 20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냥 듣자마자 끊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사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요렇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는 한 분은 뭐 전화를 30군데 50군데를 돌렸는데 전부 다 부사님들이 냉정하게 퇴짜를 놓으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손님으로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사님 입장에서 뭐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에어비앤비 잘 되면 심지어 뭐 복비를 뭐 2배로 드리겠다 3배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부사님들이 유독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짜증을 내시나요? 그 이유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집을 빌려줬어요. 근데 세입자가 이 집을 남한테 또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막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집주인들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부사님 왜 이상한 세입자 소개를 해줘가지고서는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사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 집주인한테 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맞출 때마다 부사님한테 연락을 해줘야지 부사님들이 복비를 버는 건데, 이제 이 부사님이 맞춰준 손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 부사님한테는 이제 연락 안 해야지, 부탁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부사님 입장에선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회전율이 낮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자주자주 바뀌어야지 복비를 그때마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은 걸 좋아해요. 근데 에어비앤비 세입자는 어때요? 한번 들어가면은 못해도 3년 4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님 입장에서 그 복비가 자꾸자꾸 바뀌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세입자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자기한테 이런 전화가 막 하루에 20통 30통이 와요.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제가 단언컨대 확률이 그냥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부사님들이랑 서로 소통을 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다. 딱 만나보니까 뭔가 되게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하고 뭐 문제 생기지 않게 자기가 잘 알아서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좀 자꾸 이렇게 와서 진심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뭔가 괜히 도와주고 싶고 정이 간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전화통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가세요. 나가서 부사님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무서워. 이렇게 부사님을 찾아가는 게 무서워. 막 직접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무서워. 거절당할까봐 무서워. 이런 분들은 부사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지 한번 대본을 써보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직접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대본을 써서 부동산 들어가서 이 대본만 다 읽고 나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금은 낮춰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대본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찾는 물건의 조건을 써놓으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역에서 요 정도면 좋겠습니다. 크기가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찾고 있는 물건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단이 빨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사님이 물건을 소개해 줬을 때 내가 여기를 계약을 해야겠다, 계약 안 해야겠다, 이 판단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어비앤비가 워낙 경쟁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물쭈물하다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부사님이 물건을 소개를 해줘가지고서는 물건을 보러 갔어요. 보고 나서 되게 괜찮아 보이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부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방금 보신 물건 나갔습니다.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냥 계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빨리 한다는 건 뭔 말이냐? 여러분이 결국 그거잖아요. 여기서 이 숙소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남들한테 뺏기지 않고 바로 가져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 2개 전부 다 물건을 보자마자 계약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될 만한 지역을 노려라. 이게 합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한정적이잖아요. 뭐예요? 빌라, 다가구, 단독, 아파트.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이 아파트에서 창업하는 건 거의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이웃 동의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웃들이 이걸 동의를 안 해주려 그래요. 그리고 집주인 동의받기도 힘들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아파트는 이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나중에 되팔아야 되는데 막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거 했다가 좀 너무 상하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동의를 거의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나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가셔야 된다. 그쪽을 가서 노려야지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몰라서 거의 한 2주 동안 한 20개, 30개의 부동산을 방문했는데도 전혀 성과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이 지역은 되게 수요도 많을 것 같고 내가 사는 곳이랑도 가깝고 너무 좋은 지역이다, 여기에 창업을 하고 싶다 해서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부동산 갈 때마다 부사님들이 전부 에어비앤비 얘기 꺼내면 바로 그냥 나가라고 하고 엄청 냉랭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아파트만 많은 지역이었어요. 주변에 뭐 빌라나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사님 입장에서 당연히 쌀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정육점 가가지고서는 생선이 있냐고 물어보는 꼴인 거예요. 그럼 정육점 사장님은 어쩔까요?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을 때는 요 세 가지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임장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전화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라. 두 번째, 판단이 빨라야 된다. 세 번째, 단독 다가구 빌라가 많은 데를 가라. 사실 저도 처음에 합법 에어비앤비 매물 찾으러 돌아다닐 때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았고요.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계속 부사님 찾아가고, 찾아간 다음에 또 한 번 더 찾아가고, 이렇게 문자나 전화도 가끔씩 드리고, 사장님 저 진짜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진짜 문제 안 생기도록 제가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어필했더니 조금씩 제 진심을 알아보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생겼고,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줘가지고서는
합법 에어비앤비를 2개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이 진심, 간절함, 이 2가지를 가지고 실행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거 이외에도 만약에 이 합법 에어비앤비의 순수익은 얼마 정도인지, 오픈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관련 영상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